은퇴하고 나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모임에서 밥값을 다 냈는데도 다음 모임에 나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 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분명히 가장 큰 형님이었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왜 그들은 나를 피하는 걸까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라는 그 유명한 격언을 성실하게 실천했는데도 왜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는 것일까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집단에서 배제될 때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와 같은 뇌 부위에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소외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지는 실질적인 상처인 셈이죠. 오늘 그 잔인하면서도 꼭 알아야만 하는 인간관계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당신의 노후는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은 한없이 외로워지는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자산이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임 때마다 항상 최고 요리를 사주시고 술값까지 기분 좋게 내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울먹이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쓴 돈이 얼마인데 왜 단체 대화방에서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여행을 갔을까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이 돈은 돈대로 쓰고 뒤에서는 욕을 먹거나 소외당한 일을 겪고 계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모임에서 소외당할 때 물리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와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어 극심한 괴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돈을 쓰고도 거절당하는 것은 실제로 매를 맞는 것만큼이나 아픈 고통입니다. 돈을 쓰고도 욕을 먹는 이 잔인한 역설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15년 동안 수만 명의 심리를 분석하며 찾아낸 노년의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의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말을 멈추지 못하는지 그 무서운 본능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의 인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에서 인지 제어와 억제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힘이 점차 약해집니다. 반면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남에게 쉴 새 없이 쏟아낼 때 우리 뇌의 보상회로에서는 강력한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느끼는 쾌락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 때 느끼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내 자랑이나 조언을 하는 행위가 뇌 입장에서는 마약을 하는 것과 같은 짜릿한 쾌락을 주는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느끼는 그 황홀한 즐거움이 상대방에게는 소음이자 피하고 싶은 고통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잔인한 비대칭성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당신의 지갑이 아무리 두꺼워도 사람들은 당신의 입 때문에 서서히 곁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풍부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아주 당연한 본능입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아픔을 내 자식이나 후배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진심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나의 과거를 타인에게 투영하여 보호하려는 애착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훈계가 되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이를 생존에 대한 간섭으로 인지하고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의 서러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죠. 나는 분명 사랑을 전했는데 상대는 압박을 느꼈다고 할 때 그 진심이 오인심이 오해받고 소외당하는 기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슬프게도 세상은 우리의 진심보다 보여지는 방식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는 말만큼 상대방의 귀를 막히게 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 도망치듯 떠나는 이유, 오랜 친구들이 어느 순간 연락을 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항을 전하고 있다고 믿지만 받는 사람은 그것을 권위적인 압박으로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저항, 리액턴스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유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느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발하거나 회피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가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의 끈은 가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부터 하나둘씩 잃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리 돈을 써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고독의 늪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진심이 때로는 상대에게 날카로운 화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소외를 막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도 아끼면서 품격 있는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 제안하는 정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지갑보다 먼저 열어야 할 것은 귀이고 입보다 먼저 닫아야 할 것은 판단이다라는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강력한 호감을 느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때 우리 뇌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큰 보상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쾌락을 느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는 인간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100마디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하는 한마디를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줄 때 여러분의 가치는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가장 고귀한 존중의 표현이며 이것이 바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품격의 시작입니다.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황금 비율은 바로 7대3 법칙입니다. 대화 시간의 70%는 듣고 단 30%만 말하는 것이죠. 이때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응적 경청이라 부르는데 상대방의 말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깊은 위로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후배나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건 네가 잘못했네 라고 성급히 판단하거나 정답을 내려주려 하기보다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니?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만 덧붙여주세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때 인간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심리적 쾌락을 느낀다고 합니다. 조언은 상대방이 간절히 요청할 때만 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 전까지는 입을 굳게 닫고 따뜻한 눈빛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어른이자 지혜로운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여는 전략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쏜다 라고 크게 외치며 생색을 내는 지갑은 상대방에게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부채감과 거부감을 줍니다. 심리학적으로 대가 없는 호의가 과시와 결합될 때 받는 사람은 이를 순수한 친절이 아닌 권력 과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열리는 지갑은 주변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깊은 감동을 줍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대지를 살리듯 누군가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나 말없이 진심 어린 응원이 필요할 때 건네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선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진정한 베품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가장 허기진 순간을 포착하는 세심한 관찰력에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어른이 돈을 쓰는 기술이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하고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만 하기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은 어땠니? 같은 짧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질문은 상대방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주는 최고의 환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같은 강력한 쾌락 중추가 자극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에게 그 짜릿한 즐거움을 선물하는 셈입니다. 만약 정말로 조언을 꼭 해주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허락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혹시 참고가 될 만한 한마디를 보태도 될까? 라고 정중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주도권은 여전히 상대에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깊은 신뢰를 느끼게 하며, 비로소 여러분의 경험 섞인 조언을 잔소리가 아닌 진귀한 지혜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지갑을 보이지 않게 여는 것입니다. 모임이 끝나기 약 10분 전이나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조용히 나가서 계산을 먼저 하고 오세요.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서는 돈을 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마세요. 모임이 끝날 때쯤 사람들이 계산하려 할 때 이미 정산됐으니 즐겁게 가세요라고 짧게 말하고 미소 지으며 자리를 뜨는 겁니다. 이렇게 생색을 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여유와 품격을 동시에 느낍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누군가에게 대놓고 시혜를 받을 때 고마움과 동시에 부채감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용히 베푸는 친절은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감동의 잔상을 훨씬 길게 남깁니다.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사는구나 라는 진심이 그때야 비로소 전달됩니다. 이러한 은밀한 배려는 당신을 단순히 돈 많은 노인이 아닌 닮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매력적인 어른으로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쓸 돈의 일부를 오로지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게 밥을 사고 선물을 사주는 비용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 대신 그 돈으로 평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데 쓰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빛나고 삶이 즐거우면 사람들은 내가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모여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스스로를 돌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기에 그 특유의 여유로움이 타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구걸하는 관심은 결코 오래가지 않지만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정원의 꽃이 만발하면 나비가 굳이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자신을 가꾸고 내면의 풍요를 채워가는 어른은 굳이 입을 열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주변을 매료시키고 끌어당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주인공 곁에서 묵묵히 들어주는 지혜로운 노인이 등장하곤 하죠. 그분들은 말을 많이 해서 주인공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그 태도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대단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소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고귀한 배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는 우리가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진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듣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침묵의 유지는 상대방에게 안전한 심리적 울타리를 제공하는 고도의 대화 기술입니다. 내가 먼저 말을 채우려 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비로소 자신의 진심을 꺼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공한 그 정적 속에서 상대방은 스스로 치유되고 성장하며 그 기적 같은 과정의 목격자가 되어준 당신을 인생의 진정한 멘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 없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침묵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대접은 내가 먼저 상대를 대접할 때 돌아옵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다는 말로 상대방의 고통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심리학의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신뢰를 보냅니다. 지금 젊은 세대도 과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참 애쓰고 있구나
라는 따뜻한 눈빛 한 번 보내주는 것이 100번의 비싼 밥값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솝 우화의 해와 바람 이야기처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강압적인 훈계가 아니라 따스한 공감의 햇살입니다. 존경은 억지로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겸손함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몸을 낮추고 상대의 고생을 진심으로 알아줄 때 당신은 비로소 나이만 먹은 노인이 아닌 모두가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진정한 어른으로 완성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용기는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고집센 노인이 될 것인지 유연한 어른이 될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연습은 처음에는 무척 힘들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뇌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의 극복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누구나 자신이 믿는 것이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지만 진정한 성숙은 그 본능을 거스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거센 풍랑에도 부러지지 않는 유연한 대나무처럼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는 유연함이야말로 세월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면 노년의 지혜는 너를 포용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 겸손한 고백이 나올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러분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견디고 얻은 침묵의 열매는 여러분의 노후를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담기 위해 내 공간을 비워두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갑을 연다는 것은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는 입 대신 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자랑 대신 지출을 지혜롭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통장에 신뢰를 저축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말을 아끼고 상대의 고충을 묵묵히 들어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안전한 피난처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성인들은 화려한 변설보다는 침묵 속의 깊은 공감으로 대중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비워둔 그 침묵의 공간은 머지않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웃음과 깊은 존경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에는 단순히 지갑을 노리는 이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소중한 인연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금전적 자산보다 귀한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홀로 고민하며 외로워하셨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사회적 소외를 느낄 때 뇌의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는데 이는 우리가 물리적인 칼에 베였을 때 느끼는 통증과 동일한 영역입니다. 즉, 모임에서 소외당하는 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픈 것과 같은 실존적 고통인 셈이죠. 이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입을 닫고 싶지만 참기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혹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꼭 참아보겠다고 다짐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과 궁금한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그 품격 있는 침묵이 결국 여러분을 노년의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중한 하루 보내